안녕하세요. 개인의 생파산 15년 경력 법률로 마음을 치유하는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전화를 받았었고 상담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다급하게 오시는 경우고, 저희도 그런 사건을 의뢰받으면 다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영상을 두세 차례 올렸었는데, 집에 텔레비, 냉장고, 가전제품에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가지고 동상 경매가 진행 중인 분들이 다급하게 전화가 오세요. 아무래도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가 이제 채무가 연체가 되면 강제집행 절차 여러 가지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채무자분들께서 가장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이 동상 경매, 동산 압류죠.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이게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집에 가전제품, 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먼저 보시겠어요? 빨간 딱지 막는 방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죠.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빨간 딱지입니다.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위해서 집에 오면 압류할 물건들에 이렇게 압류물 표시라는 표시를 붙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하게 이제 빨간 딱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전에 오시면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법무사님,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이거를 떼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떼시면 안 됩니다.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조항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형법 140조에 보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 집행, 강제 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압류물 표시 빨간 딱지는 임의로 떼시면 안 되고요. 그 물건도 다른 곳으로 임의로 옮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채권자하고 협의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채무를 변제하다던가 아니면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나서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해줘서 이걸 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빨간 딱지까지 붙은 상황이라고 하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조치 중에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사실은 동산 압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협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일 거고요. 이럴 경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이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지명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이미 강제 집행이 들어와 있는데 그 강제 집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해서 중지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회생에서는 많이 쓰이는 제도이고요. 파산 절차에서도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 유체동산에 압류가 된 경우에 이 중지명령이 아주 유효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그래서 면제까지 받아들인 분인데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작년 말이죠. 2019년 12월 30일 날 급하게 며칠 전에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사건이에요. 역시 동상경매 빨간 딱지가 붙어서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부랴부랴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접수를 했고요. 날짜를 보시면 저희가 이때 신청서, 개인 파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 그리고 중지명령 신청서라는 것을 같이 제출을 했죠. 이게 바로 강제집행을 중지시켜달라는 신청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날 12월 31일 날 중지명령 결정을 법원에서 받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법원에도 연락을 취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너무 상황이 급했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러면 중지명령 결정문이 오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급하게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면 압류 절차가 중지가 돼서 경매가 되는 일을 일단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파산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확정이 되고 나서 이 압류 해제를 하시면, 집행 취소 신청을 하시면 떼죄를 그때서 합법적으로 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 나오는 중지명령 결정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중지명령 결정문입니다. 아까 그 사례로 드렸던 그분의 중지명령 결정문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주문에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하여 집행관이 실시한 유체동산 압류 절차를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라고 되어 있죠. 면책 확정실할 것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산 선고가 나면 이 중지명령의 효과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고 이미 진행됐던 그 강제 집행은 다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은 다 실효를 시키기 때문에 굳이 면책 확정시까지라고 할 필요가 없고 파산 선고시까지만 우선 중지를 시켜줘도 그 뒤에는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에 보시면 이 결정문은 집행기관에 제출해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내가 이 법원에서 결정만 받으면 바로 집행정지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까지 해야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 결정문을 제출을 해야 집행관도 강제집행이 정지가 됐구나 라고 알고 더 이상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문을 받게 되면 반드시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급하게 전화 오시는 경우 지금도 많이 계세요. 의뢰인도 급하고 저희 사무실도 급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집에 유체동산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막을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나도 모르게 집에 집행관이 문까지 따고 들어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가서 당황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편안하게 상담을 드리고 이 딱지를 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